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권력 기반의 기초인 통치 자금을 확보하고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에게로의 권력 순교의 첫 발걸음, 북한 정찰청국의 개편의 실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에게로 이관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일반 사람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일 통치자금 한 50억 달러 정도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김정일은 2008년 8월 17일 뇌졸중 걸려서 사실 1월 달부터 제정신 들어서 야 이거 빨리 권력을 김정은한테로 넘겨야 되겠네. 그런 절박감을 가졌죠. 그 첫 시작이 바로 통치자금의 형성과 조직 시스템의 이관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김정일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장성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권은 사실은 오국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국렬은 그때 당시 중앙당 작전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의 사경에서 깨어나서 김정일이 첫 행보는 2009년 2월 자기의 최고사령관, 그다음에 당 총비서, 그다음에 당 조직비서, 국가안전보위부장의 권한으로 급작스럽게 정찰청국의 개편을 눈깜짝할 새 단행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안보의 기틀인 국가안전보위부장의 직위를 김정은에게 2009년 4월 달에 넘겨졌는데 형식적으로는 정찰청국의 개편이지만 실제 명분은 기존의 오국렬이 갖고 있던 권한을 김정은에게로의 이관이었던 겁니다. 잠깐 오국렬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면 과거 김일성에서 김정에게로 넘어가는 권력 승계 시기 김정일은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 또 두 번째 부인인 김성애의 아들 김평일과 사실은 권력 승계에서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 자기의 축군들로 핵심 축군들로 삼아서 이들을 견제하고 이겼는데 후에는 그때 핵심 인물 중에 군 쪽에서 바로 오국렬이라는 사람을 사실은 가장 최측근 오른팔로 여겼던 것입니다. 80년대 초에 이미 대장으로서 정확히는 40대 초반에 총참모장 포스터를 했습니다. 김정일의 최측근으로는 호담 당국제부장, 통일국제부장 겸 국제담당 비서, 또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행정부장 이렇게 4명 정도가 사실은 김정일의 오른팔 왼팔 팔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사실 오국렬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당 핵심 부서의 책임자로 80년대부터 25년 내지 30여 년 동안 한 부서의 부장, 우리식으로 하면 중앙당 한 개 부서라는 게 중앙기관의 한 개 부처나 같은 겁니다. 그곳의 부장이면 우리말로 하면 장관입니다. 공식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는 우리말하면 국정원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가의 안보, 안전만 지키는 것이 기본 임무고 해외 작전하고 테러하고 불법질 그런 걸 모든 비공식으로 하는 부서가 바로 작전부가 가장 핵심적인 부서였던 것입니다. 2012년 10월 저의 서식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첩보 사실이 날아들었습니다. 8월 중순 현재 오국렬은 사실 2011년 이재강, 이영철, 박정순 등 당정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들의 그 낙방 또는 사고 이런 것을 때로 같이 해서 7월경에 오국렬의 실제 차가 같이 타고 다니던 차가 전복돼 가지고 부관과 기사가 운전기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오국렬의 딸 오혜영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상심하는 등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조금 비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보고에 의하면 김정일과 호담 오국렬 사이에는 김정일이 사망 전에는 특별한 우형제 관계였다고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북한 파워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오국렬은 나름대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최고 원로로서 김정은이 거의 자기 부친 김정일 수준으로 깍듯이 대해주고 있다는 거로 알려져 왔습니다. 사실 김정일도 오국렬이 있던 작전부의 각종 연락서들을 참관할 때, 현지 시찰할 때 자기의 최측근 경호부대를 아주 약소하게 꾸려나간다는 첩보도 있을 정도로 김정일 자체도 오국렬에 대한 신임이 되게 컸다는 겁니다. 심지어 축군 경호대 안에는 해상특수부대가 없습니다. 한경남도 함흥이나 그 원산, 강원도 원산에 이제 특각이 있거든요. 큰 특각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탄다던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오국열의 해상 특수부대가 한 몇백 메다 밖으로 이렇게 경호하는 걸로 알려질 정도로 김정일과 오국열 사이에는 특별한 신임 관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국열은 당 작전부장에서 해임되면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사실은 임명됩니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3인자, 4인자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있는 거로 보이지만 실권 같은 데서는 매우 모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14년에 들어온 소식통 하나 또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오국열 세력은 기존 군 작전 및 정보 세력들과 함께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있던 대남 및 해외 정보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소위 김정일 시대의 김일성의 친설부대, 소위 빨치산 투사 후예들이 합세하고 있는 형국이며, 최근 소위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의 파워는 급속히 자라서 현영철의 축결 처리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그 상황이 입수됐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김정은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을 오중읍 7년대의 정신으로 옹호보여야 한다는 구호 밑에 여러 이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저한테 소식 전해왔습니다. 작전부의 오랜 수장이면서 김정일과의 숙성 관계, 다시 말해서 의형제 관계로 인해서 오국열이 뭘 할 때 누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밖에 없을 정도였던 겁니다. 때문에 오국열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북한 김정은이 김정일이 넘겨주는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오국열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2009년 2월 공식적으로는 정찰 청구의 개편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배반감을 가지고 오국열은 한때 해외 망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발견해서 김정은이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말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2012년 3월 8일 날 국제분여절 행사에 오국열이 동시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김정은 앞에서 노래했잖아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김정은한테 뭐 감사하다면서 온 가족이 나와서 노래하는 것이 뭐 갑자기 왜 그러지 하고 논의된 적도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오국열이 망명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김정은이 알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신을 믿으니까 일정 합의를 했고 살려줬다는 그 감사의 어떤 표현인 것으로 오국열이 최측근에서 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이유는 4가지라고 추정될 수 있는데요. 첫째, 중국을 비롯한 북한 주변국들의 대외 환경에 첨단 과학기술의 변화에 발맞춘 정보사업 첨단화 실현. 둘째로는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의 무력 통일연의 실제적인 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따로는 군 작전 반경, 우리 DMZ,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는 38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 쪽에서 본다면 우리 대남 작전의 중심 반경이 100km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핵미사일이랑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작전 중심이 미국으로까지 확대됐다는 거로 해서 명분이 됐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대남 침투 공작과 정보 수집 업무를 대내 결석과 연계시켜서 김정은이 통솔하여 정보를 독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김정일은 그걸 오국열에 맡겨가지고 또는 뭐 35호 실장이나 또 통정부 부장이나 비서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직접적으로 관할하지 않았단 말인데, 그걸 김정은이 직접 독점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거죠. 넷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기존의 해외 공작 부서들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해외 비자금, 활용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통해서 김정은에 대한 반체제 경향.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 체제도 누군가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김정은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경향을 제때 막으려는 의도인 것인 겁니다. 총체적으로 정보 조직들이 중첩된 비용의 방만을 막고 충성 경쟁을 높이는 반면에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김정은한테 지금 직속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북한 정찰 청국의 개편의 핵심적인 이면이라는 소리겠죠. 특히 북한은 제3차 당대표자 준비 전후로 경제 분야에서 생산성과 올리기, 뭐 김정은에 대한 충성 혁명 자금 마련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전에는 김정일에게만 혁명 자금이 상납되던 것이 김정은에게로 이때부터 상납되는 새로운 라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방송의 핵심 알려주려는 의도인 겁니다. 2012년 4월경에 정찰청국이
다시 개편되었습니다. 일국은 이게 오국열이 가지고 있던 작전부의 모처로서 공작원 양성하고 우리나라에 또는 해외에 신분 세탁하고 이런 사람들을 호송하고 침투시키고 요인 암살하고 파괴하고 테러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 임무였고, 이국이 군 작전이나 본래의 군사 정찰을 하기 위한 군 심리전 부서까지 포함돼 가지고 총참모부 정찰국이 가지고 있던 기본 그대로 남아 있고, 삼국은 기존의 중앙단 작전부와 총참모부 정찰국 내 기본 부서들이 그 중에는 그 도청, 감청, 사이버 해킹, 그다음에 오국은 전 노동당 35호실, 다시 말해서 당 안에 대외 경보 및 작전 기관들이 한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35호실이 전문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국가들에서의 정보를 수집하는 대외 정보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5국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6국, 7국은 쉽게 말하면 보장 부서들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정찰청국의 실질적인 활동은 첫째로는 불법 경제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중요한 외화를 외부에서 확보해가지고 그걸 또 자금을 세탁해서, 그다음에 밀수, 특히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들을 어디다가 투자했다가 다시 뽑고 뭐 이런 역할도 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국제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고 세탁하고 이런 것들도 다 정찰청국의 핵심 업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찰청국의 어떠한 개편을 통해서 오국열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또는 제어하고, 이 권한을 누구한테 넘긴다? 김정은한테 넘기는 것을 사실은 권력구조의 이관의 첫째가 하는 행보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것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